예,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포인트들 따져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종목별로 어제 장에서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좀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LG U+도 역시 랭크가 되어 있고요. 자화전자 그리고 전일장에서 원익 P&E까지 얘기되어 있는데요. 참 오랜만에 얘기되고 있는 업종군들에 대한 그 종목들의 강세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투자 의견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주시겠어요? 네, 먼저 그 자화전자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OIS라고 좀 이제 불리는 건데요.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우리 뭐 카메라 이렇게 그 자동 초점도 맞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손떨림 방지하는 그런 이제 그렇죠. 장치들이 이제 합쳐진 그 모듈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가 바로 자화전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제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인은 좀 직접 해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 자화전자가 애플 아이폰에 신규로 OIS 공급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. 네.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일단 이제 그 사실 그 애플 아이폰도 지금 보면은 작년에 그 이 중국의 이제 그 전 세계 3위 업체 정도로 좀 불리고 있는 게 오필림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신장 위구르 지역에 그 약간 인권 탄압 문제가 있어서 애플이 올해부터 그냥 채택을 안 해버렸어요. 그래서 삭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LG 이노텍하고 샤프만 남는데 그래서 삼성전기가 아마 여기 진입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 삼성전기 밑에 있는 이제 카메라 벤더들이 있잖아요. 그런 회사들이 좀 참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그 자화전자가 아이폰에 아마 OIS를 좀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좀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어쨌든 LG이노텍과 샤프가 지금 양분하고 있는 이 시장에 누구 하나는 그 오필림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거든요. 왜냐면 네. 애플은 절대로 이게 빈자리를 그냥 이 두 양사에 똑같이 또 그 남은 부분을 얹어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또 벤더를 찾아요. 맞아요. 정책상 이렇게 원래 이렇게 늘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쏠리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런 벤더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되게 물망이 또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우리 한국 기업들의 그 애플 아이폰도 좀 카메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지금 그 갤럭시 최상위 모델에는 이제 잔망경 같은 게 사실 들어가 있어요. 이제 네. 그 광합중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갑툭튀가 되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게 늘어뜨린 이게 빛을 이제 굴절시키거든요. 그거 이제 프리즘이라고 하는데 네. 그 기술을 이제 삼성전기가 좀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삼성전기가 애플 아이폰에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많이 나왔거든요. 근데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이게 진짜 사실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뭐 LG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들이 드디어 애플에 납품하는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폰 섹터한테는 긍정적인 뉴스인 것 같아요. 다만 이게 뭐 루머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.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는 보시되 일단 오늘 뭐 주가 당연히 뛰겠죠. 뛸 텐데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좀 더 팩트는 체크를 해보시되 분위기 자체는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화전자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는 나왔는데 팩트 체크는 해봐야 된다. 관망 얘기를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그런가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관 요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잖아요. 뭐 물론 팩트야 사실 확인을 네. 해야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긍정적인 기류는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LG U+ 앞에서 이제 포인트들은 다 짚긴 했는데 투자 의견은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? 좀 관망은 해야 될 것 같아요. 좋은 뉴스인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올랐잖아요. 네. 어느 정도 올랐고 저번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또 LG 플러스 탑재된다 네. 이래가지고 한 번 더 오르기도 했는데 되게 좋은 뉴스는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도 취득을 하고 이제 중간 배당까지 도입을 한다는 건 사실 이제 LG 플러스의 이런 이제 정책은 되게 뭐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항상 할인을 많이 받는 게 주주 가치보다는 대주주 가치에 더 이렇게 치우친 정책들이 너무 많았어요. 근데 이제는 소액 주주를 위한 이런 정책들이 나오잖아요. 특히 자사주라는 거는 유통 주식수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가에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 배당도 이제 2번에 걸쳐서 1년에 나눠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LG 플러스가 예전에 화웨이 그 통신 장비를 워낙 많이 써가지고 네. 한번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. 네. 뭐 철수 한 해 만에.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는 잠잠해진 것 같고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멘텀도 남아 있는데 다만 주가 좀 약간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좀 편한 자리,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좀 올 때까지는
조금만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리 위치 때문에 LG U+에 대해서도 관망 사인이 나왔고요. 원익 P&E도 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고속 충전 모멘텀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 흐름도 나타났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 우리나라에 이게 찾아보면 저도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가 뭐가 있나 찾아보면 없어요. 솔직히 거의 없고요. 근데 이제 저번에 SK 지주회사가 시그넷 EV라고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을 인수한 게 있어요. 네. 그게 이제 국내에선 대표적인 그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기업인데 원익 P&E란 기업이 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냐면 원익 P&E는 원래 2차 전지 그 활성화 장비라고 있습니다. 2차 전지를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전기를 좀 주입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이게 배터리를 쓸 수가 있어요. 그걸 안 하면 배터리를 쓸 수가 없거든요.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 회사가 P&E 솔루션이었어요. 근데 원익그룹에 인수가 돼가지고 지금 사명이 바뀌었습니다. 근데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 하나가 P&E 시스템즈라고 있거든요. 근데 이 회사 지분이 원래 30%였는데 60%까지 좀 늘린 상황인데 이 회사가 이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일본 쪽의 매출 비중이 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글로벌 고객사를 지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100% 지분은 안 갖고 있지만 그래도 60%면 꽤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장비하고 거기다가 충전소 사업까지 두 가지가 물론 뭐 어쨌든 연결이 돼 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주가가 이제 좀 최근에 워낙 좀 부진했었습니다. 이게 2차 전지 섹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부진했는데 어쨌든 이제 어제 그제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도 주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좀 오늘 혹시 뭐 조금 밀려준다면 좀 비중 확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원익 P&E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사인이 나왔으니까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AS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월 31일에 제시를 했었던 세진중공업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5% 기록하고 있고요. 여기는 관심 있으면 그리고 살 사람들 들어와라는 여유까지 어느 정도 주면서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앞으로의 흐름들이나 지금으로서의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?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주 하면은 되게 뭐 우리나라 조선사가 몇 개 없잖아요. 네. 선택지가 되게 좁아요.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살만한 게 딱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그 가장 많이 올랐던 게 현대미포조선인데 네. 그거는 사기가 부담돼요. 그렇죠. 주가. 근데 한국조선해양을 좀 살려고 하니까 또 현대중공업이 상장한다고 하니까 좀 뭔가 꺼림직하고 그렇죠. 삼성중공업은 왠지 또 재무 리스크가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어차피 또 그쪽에 편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은 뭔가 이 네 개 업체가 물론 앞으로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선뜻 손이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. 네.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기자재로 눈을 돌려도 좋을 것 같고 그때 그래서 한국카본하고 이제 세진중공업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특히 이제 세진중공업은 LPG 연료 탱크를 만들어서 현대미포조선이 많이 납품을 하는데 특히 LPG 선 수주가 요새 굉장히 잘 돼요. 특히 네. 가스선이라 그러죠. LNG도 잘 되지만 LPG도 워낙 지금 수주가 잘 되다 보니까 세진중공업 아마 매출액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해상풍력 사업도 같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조선도 좋지만 해상풍력까지 이게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마 이 기업이 그쪽 그 울산 쪽인가요? 제가 정확한 이제 지명은 기억 안 나는데 현대미포조선 그쪽 근처에 부지를 하나 또 갖고 있어요. 그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마 그 토지 가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건 자산 가치도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이게 세진중공업을 제가 왜 이렇게 눈여겨보냐면 원래 이 기업 그 증권사에서 보고서 거의 안 나오던 기업이에요. 네. 거의 없다가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어젠가 그제 또 한 번 더 나왔어요. 세진중공업에 대한 보고서가. 그러니까 나온다는 거는 이제 기관 투자들도 서서히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좀 그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선주 좀 투자하기 애매하신 분들 한번 세진중공업 여전히 지금 투자 매력 높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역시 긍정적인 투자 의견 함께 주셨어요.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개정 전 필수 체크 포인트도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선 이어폰 얘기 오랜만에 들고 오셨어요. 관련 포인트와 관련 주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? 네, 저도 이거 거의 잊고 있었는데 이제 보고서가 최근에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해드리면 이제 무선 이어폰을 우리가 그냥 영어 약자로 이제 TWS라고 하는데
이 시장이 지금 많은 분들이 예전에 애플의 그 에어팟이 나온 지가 한 네. 신제품 나온 지가 2년 정도 됐거든요. 네. 2019년에 나왔어요. 그 후로 이제 모델이 없는데 어쨌든 잘 팔렸죠. 근데 올해 이제 1분기 들어와서는 물론 이제 정년에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42% 성장은 했지만 일단 전 분기 4분기 대비해서는 이번 1분기가 역성장을 했어요. 한 12%. 그래서 아 이거 드디어 성장성이 꺾이는구나. 이런 우려감들이 좀 나왔는데 실제로 삼성전자만 성장을 했어요. 그 전 분기 대비해서. 나머지 업체들은 다 역성장을 좀 했는데 특히 뭐 애플도 안 좋았지만 그 중화권 업체들도 지금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. 근데 네. 그쪽도 작년에 샤오미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, 사실. 근데 샤오미가 작년에 이제 그 너무 고성장에 따른 역기조 효과가 또 나와가지고 올해 1분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혼자 조금 이제 성장을 좀 보였는데 다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단 좋아지는 그림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이제 사람들이 외출을 하니까 집에 있는데 굳이 뭐 이거 잘 꽂진 않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외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무선 이어폰 더 끼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아시겠지만 이 꽂는 잭이 없어요. 네. 예, 이 맞아요. 이어폰을 꽂는 잭이 없기 때문에 이건 강제적으로라도 무선 이어폰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, 그러니까 프리미엄 제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계절적 성수기인데 특히 3분기에는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오는데 드디어 애플 신제품이 2년 만에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. 이 무선 에어팟 신제품이 이번 가을에 나올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쪽도 지금 그동안 좀 죽어 있었잖아요. 이쪽 섹터가. 네. 그래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뭐 몇 개 업체는 없지만 어쨌든 이 TWS 그 무선 이어폰 시장이 이제 3분기부터 좋아지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, 그러니까 가을에 나오면은 사실 미리,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. 아, 난 가을에 그거 나오는 거 확인하고 사야지. 그럼 너무 늦어요. 주식은 항상 3에서 6개월 전에 미리 그걸 알고 있으면 미리 주가 안 갈 때 사두셔야 나중에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데 너무 이제 늦게 사시면 또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네. 지금부터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부터 한 3개월에서 6개월 빠르게 관심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실 ITM 반도체가 있습니다. 주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실적도 되게 안 좋았고 네. 그 애플 에어팟에 들어가는 그 이 어떻게 보면 무선 에어팟에 있는 그 배터리 보호회로 있죠. 네. 회로 시스템 이거를 이 회사가 만들어서 납품을 해가지고 당시에 2019년도에 이제 엄청난 화제가 됐었어요. 그래서 신규 상장하고 주가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. 아, 에어팟 시장 커지면 이 기업은 엄청 좋겠구나. 그래서 실제로 실적도 좋았는데 최근에 올해 1분기도 그렇지만 애플 이게 지금 역성장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안 좋은데 반대로 더 이상 나쁠 게 없고 애플 신제품이 하반기에 나오면 당연히 다시 한번 매출이 늘어나겠죠.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ITM 반도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ITM 반도체 흐름 길게 보면 주가가 계속 좀 녹아내린다고 해야 네. 되나요? 계속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신제품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지금 워낙 저가에 있기 때문에 그 매력도도 얘기를 해주셨고요. 이어서 리포트를 통해서 고른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리포트, 어떤 종목입니까? 오늘은 그 송원산업입니다. 요새 석유화학 기업들이 주가가 되게 좀 좋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송원산업도 어제 이제 오랜만에 요 보고서가 나오면서 좀 오르긴 했는데 일단 산화방지제라고 있습니다. 이게 보통 이제 합성수지 만들 때 이게 합성수지가 산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이 산화작용을 방지하는 그런 이제 첨가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독일의 바스프가 세계 1위고 이 회사가 이제 글로벌 2위 업체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석유화학 기업들의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가 증설이에요. 지금 업황이 좋아지니까 증설하니까 요새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주가 잘 안 가거든요. 네. 하반기에 증설해서 물량 많아지면.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송원산업은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죠.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전방산업이 증설을 하면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요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석유화학 산업 내에서 이런 공급 가액이나 증설 이슈가 생길 때는 그 밑에 있는 송원산업은 다 역으로 수혜를 받는 거죠. 근데 반대로 석유화학이 너무 좋아서 공급이 막 부족해서 증설을 안 할 때는 롯데케미칼이 막 급등할 수도 있는데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또 안 가버릴 수도 있네요. 예, 그래서 사실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지만 지금 일정 부분 그 증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송원산업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 산화방지제 만드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 경쟁사들이 지금 증설을 거의 못하고 있고 특히 독일의 바스프가 공장 트러블 문제 때문에 지금 가동이 원활하지가 않아요. 아직도. 그렇게 본다면 올해 하반기까지는
계속해서 그 송원산업의 산화방지 사업 매출이 계속해서 잘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분기가 조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좀 그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에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운송비 때문에 영업이익이 기대치 못 미친 기업들이 있어요. 운송비가 뭐냐면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운임이 너무 올라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기업이 통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하반기에 운임이 꺾일 수도 있잖아요. 네. 너무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. 그러면은 오히려 1분기에 이것 때문에 이익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하반기에는 역으로 좋아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혹시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는 포트에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하반기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송원산업도 그런 좀 포인트로 본다면 하반기가 오히려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는 사실 아까 롯데케미칼도 말씀드렸지만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좀 시각 자체가 다들 좀 너무 부정적인데 공급은 늘어나는 건 맞지만 수요도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쁘게 안 보지만 보다 더 매력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송원산업처럼 공급이 늘어나도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이 기업들도 보다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돈은 롯데케미칼이 쓰고 거기에 대한 수혜는 송원산업이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니까요. 역시 앞으로의 흐름들 관심권 안에 계속 더 보도록 하겠고요.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은 또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시장은 너무 견조한데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고요. 견조하고 단단한데 뭔가 역동성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. 거래대금도 많이 감소하고 그래서 좀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 따라서는 체감 지수가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.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아까 석유화학이나 이런 섹터를 너무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그냥 계속 마이너스 나는 것 같고 반대로 요즘에 그나마 자동차가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결국에 저는 돌고 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항상 그렇지만 또 너무 쏠리면 안 되니까 소외받는 기업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까 뭐 송원산업도 그렇지만 오히려 상반기에 그런 이제 운송비 때문에 안 좋았던 기업들이 하반기에 좋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최악의 업종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엔 분명히 좋아지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지금 심리가 좀 안 좋아져 가지고 뭐 피크아웃 논란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빠져있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소외받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하반기 염두에 두시면서 저는 좀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어쨌든 이제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3,250까지 이제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약간의 숨고르기는 좀 할 것 같아요. 지금 네. 여기서 뭐 거래량도 안 나오는데 바로 뭐 돌파보다는 근데 이렇게 또 한 번의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또 좋은 주식들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자꾸 이제 테이퍼링 얘기 좀 나오지만 지금 요즘에 보니까 시장은 내성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들을 안 하더라고요. 네. 예전보다는. 그래서 그런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계속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당분간 한 며칠 정도는 지수보다는 그냥 종목 장세니까 기업에 계속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시장 전략과 또 투자자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